토착 왜구라든지 아니면 무슨 친일파. 이 사람들도 뭔가 나름의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구나. 다만 옛날에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PC통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넷, 지금은 이제 SNS까지 넘어오면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행도 빠르게 돌고 도덕도 그 자체가 어떤 유행의 대상으로서 빨리빨리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을 목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도덕적인 올바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지역 구도로 그냥 딱딱딱 놓고 이 지역은 누구 찍을 거고 저 지역은 누구 찍을 거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았던 반면에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근처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립감을 덜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도덕 혹은 가치, 지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정직하게 많은 얘기를 해야만 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그게 도덕의 전부라면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빠라면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세력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싫다고 해서 배척을 하면 이 사회는 계속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들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른 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토착 왜구라든지 아니면 무슨 친일파, 그다음에 뭐 어떤 편갈라치기식의 어떤 그런 프레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프레임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끌려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바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사회의 리더 내지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 같으면은 권위라든지 반공, 신성함, 그런 것들이 곧 바른 마음이었다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느 정도 풍요와 자유가 구비된 사회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때의 정의와 달라요.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이 사회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미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기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보수 진보가 다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세미나와 그다음에 의회는 다르거든요. 세미나에서는 서로 이렇게 찬반 치고받아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보수 진보라는 거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내재화된 직관에 호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수당과 진보당이 있다,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그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제는 뭐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제는 배려, 충성, 권위, 신성함, 여러 가지 6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위가 중요시됐다면은 지금은 정의와 공정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갑질부터 정의와 공정에 관해서 특별히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뭐 그 정모 씨의 부정 입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됐었잖아요. 그 정권이 탄핵되면서 들어선 정권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정의와 공정을 어떤 지향했던 게 아니라 그런 흐름에 떠밀려서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의 정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 기술이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받는 거는
정의와 공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정의와 공정, 이게 바로 정의야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갈라치기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고 감성적 판단이 도덕적 판단을 먼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결정된 도덕적 결론에 맞춰서 그 결론에 맞춰서 그냥 이제 이성적인 이유를 갖다 붙인다. 근데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각각의 감성에 대해서 이 감성은 옳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빼고 생각해보자. 그냥 너에게는 너의 도덕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도덕이, 왜냐하면 서로의 감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도덕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도덕을 받아들이되 다시 한번 어떻게 공통의 선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나름의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구나. 다만 그 올바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올바름과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이 책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성적인 이유를 막 갖다 대면서 이성적인 토론을 하면 사회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성의 바탕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서와 도덕을 바라보자. 일단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도 정서적인 기반 위에서 움직인다. 라는 거를 첫째로는 자기 객관화를 하고 둘째로는 그런 식으로 남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무턱대고 다 받아주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바탕 하에서 나와 너를 이해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막 도덕의 6가지 요소가 있고 막 하면서 막 분석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검증하고 비판하는 거는 이제 학자들의 영역이에요. 도덕 심리학자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시민들로서는 꼭 그렇게 내용을 다 일일이 이해하고 외우고 막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도덕이라는 게 우리의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적 논의 위에서도 도덕을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 꺼내놓고 얘기해야 된다. 라는 그걸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